네, 오늘 홍은동에서 부인 김정숙 씨와 함께 투표를 했죠. 네, 김정숙 여사가 나오는데 오늘 투표소 들어가는 장소부터요. 네. 네. 정말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인지 동네 주민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네. 문재인 후보와 악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고 나왔을 때 기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도 자, 협치를 하겠다. 정당들, 다른 정당들 껴안겠다. 이러면서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저희 아까 말 자막이 가려서 안 나는데 문재인 후보 오늘도 역시 그 세월호 배지를 지금 단체, 달고 있네요. 네, 네. 단체 지금 투표에 응하기도 했고요. 일일이 이 지지자들 사진도 찍어주고 악수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고요. 마지막에 보면 일본 기자까지 왔더라고요. 일본 기자도 왔어요. 일본 기자가 와서 질문하니까 그 부분은 뭐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끝내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오늘 메시지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협력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다른 정당들 다 껴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그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아마도 안정적인 그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협치와 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야권에서 그 당선이 됐을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연대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후보가 된다면 홍준표 후보라든가 나머지 보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치가 이루어질지 그 협치의 구성을 보게 된다면 향후 들어설 정부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가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목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유세 기간 동안 이 서민 대통령 경비원과 까막눈의 아들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부인과 함께 이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부인 여사가 굉장히 화사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분홍색 옷을 입고 네. 선거 기간에는 홍준표 후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깔. 빨간색이죠. 네. 뭐 자유한국당 색깔과도 같은데 선거 기간 내내에는 빨간 점퍼로 남편 옆에서 혹은 따로 이렇게 선거 운동을 도왔는데 오늘은 이 분홍색 재킷을 화사하게 네. 입고 나는데 아마 장미 대선 이미지를 노린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오늘 핑크색을 입었는데 사실 저희 패널들 기자들은 또 고민이 있는 게 정당 색깔 겹치는 색깔을 입지 않아야 오해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홍색은 정당 컬러가 없어서 저희가 분홍색을 입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은 오늘 이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투표 후에 홍준표 후보는 뭐 거침없이 또 오늘 얘기했습니다. 선친을 묘역을 참배를 한 뒤에 아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좀 휴식하겠다는데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바쁜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오늘 투표 끝나고 뭐 아버님 산소를 찾아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후보들이 뭐 이런 큰일 있을 때 뭐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큰일 있을 때 그 부모님 선친의 묘소에 참배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까지 선거운동 다 끝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투표만 남은 건데 앞서 서영우 소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 누가 당선되냐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외 득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1위 하는 후보도 그렇고 2위, 3위 하는 후보도 그렇고 이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의 뭐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마 당선도 당선이지만 최대한의 득표를 하기 위해서 막 끝까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선자가 몇 퍼센트로 당선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1987년에 이른바 1로 삼김이 했을 때 네. 36.6%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고 나서도 사실은 다른 정당들하고 이른바 협치라는 걸 하지 않으면 도저히 전국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뭐 북방정책 정도만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내치와 관련해서는 뭐 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번에도 당선자가 안정적인 의석이 현재 아닌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지 당선자가 만약에 무언가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자, 뭐 이게 30%대 후반으로 당선되느냐 40%대 초반이냐 아니면 정말 50%를 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국정의 동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부인 김미경 교수 그리고 딸 안설희 씨와 상계동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오랜만에 뚜벅이 유세를 하다가 어제 오랜만에 집에 갔겠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정말 네. 혼자서 뚜벅뚜벅 걸었는데 오늘 투표는 세 가족이 나란히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지금 딸 설희 씨 그리고 부인 김미경 교수 같이 줄을 서서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러면서 어떤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결과는 한 10시간 뒤쯤에 이제 개표 결과 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오늘 이제 본투표를 마치고 나서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민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제 국민의 선택만 남아 있으니까 담담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단순히 정권 교체에만 매달리지 말고 세상을 제대로 바꿀 사람이 누군지 살펴봐 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맡은 바 대통령 역할을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투표 동료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물론 저 부분이 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한번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를 찍어주십시오가 찍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니고 이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소극적 지지,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답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까지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얻어서 저희가 지금 저 유승민 후보의 지금 육성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도 오늘 남편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대선입니다. 대한민국 60년을 바꾸는 대선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여성들과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대선입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지난 60년 낡은 정치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후보가 되겠다. 심상정 후보의 투표 후의 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요. 일단은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게 이번이 처음이고 네. 그것도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대를 기록해서 26%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80% 투표율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1987년에 보면 1로 3김 후보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1로 3김은 전부 다 지역적 기반이 있는 후보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자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물론 뭐 시점상으로도 그렇지만 그때 89.2%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이제 오자구도지 않습니까? 근데 오자구도인데 그때처럼 뭐 지역적으로 맹주가 있는 선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여하튼 그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또 그때 없던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6.06%가 사전투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도 오자구도인데다가 사전투표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궐선거적 성격이 있어서 저녁 8시까지 네, 투표를 할 수 2시간을 있는 더할 것도 수 또 있고.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는 8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밑에 자막이 흐르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이 전국이 18.9%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들은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강원도나 TK 지역의 투표율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띕니다. 네. 사전투표는 서구 동절하라 해서 서쪽 지역, 서쪽 벨트라고 하는 호남과 수도권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 예. 그리고 동쪽 벨트라고는 영남 강원권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었는데 이번엔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서쪽 벨트라고 하는 그 호남과 수도권이 투표율이 낮고 그리고 영남과 강원권이 투표율이 높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전투표가 아마 26% 이상이 아마 서쪽 벨트 지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예년 투표율 수준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병문 편집장이 말씀하신 대로 투표 시간이 예년보다 2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전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 투표율은 80%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과연 세대별로 투표율 격차가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탄핵 국면이고 촛불 대선이라다 보니까 2040 세대 젊은 사람들 투표를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고연령층 60대 이상은 투표가 적을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드러난 거 보면 대구 경북이라든가 강원에 주로 거주하는 분이 고연령층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분들이 투표율이 앞서고 있다는 거 보면 그 예측도 일정 정도 맞아떨어지진 않고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투표율이 높아져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를 따질 수 없는 게 지난번 대선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투표율은 일단 높을수록 좋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보슬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우산 쓰고 가서 꼭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꿈 얘기를 투표 후에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신혼여행 간 아들이 화상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좋은 꿈 꿨다. 그러길래 내가 $100에 샀습니다. 네, 꿈 못 꾸고 잤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댁에 매일 굉장히 많은 나팔꽃이 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팔꽃은 좋은 소식이라는 꽃말입니다. 네. 나팔꽃이 좋은 꽃말이군요. 좋은 소식이 꽃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은 나는 꿈 안 꿨다. 아마 정말 선거운동 피곤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잘 주무셨을 텐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둘째 아들 결혼할 때 본인이 가보지도 못했는데 예. 정말 아들과 화상 그 카톡 채팅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아들이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꿈을 샀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도 꿈을 꾸는 대신에 이제 그 붙인 댁에 있는 나팔꽃이 피었다. 이 얘기를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네. $100의 꿈 샀으면 12만 원인데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네. 저게요, 옛날에 우리 뭐 그 고전 소설 이런 거 보면 천우신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주고 뭔가 계시가 있고 그러니까 네. 저렇게 선거뿐만 아니라 이게 시험 보는 저도 이제 사법 시험 볼 때 보면 막 꿈 꿔요. 저도 꾸고 주변에서도 꿔주고 뭐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꾸고 뭐 집에 뭐 꽃이 폈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났네 해가지고 기이한 인연들을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저게 다 이제 절실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것 네. 같아요. 네. 네. 역대 대통령 가족들도 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 어떤 소감이냐 이런 물어보기도 했고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네. 네. 보면 다 아침 일찍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또 김윤영 여사 두 분이 같이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 자, 논현동 자택 있는 논현동에서 그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 네. 일찍이고 이번에는요. 자, 권양숙 여사. 자, 경남 김해에서 지금 투표 참여하는 모습 역시 저희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가장 일찍,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상까지 담지를 못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부가 6시 반에 우리도 투표소 열자마자 거의 예, 6시 참여할- 반에 투표를 해서 저희가 사진으로 바로 전두환 네. 전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모습까지 네. 담았고요. 또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는 네. 분홍색으로 넥타이와 네. 그 여사의 옷 색깔을 맞췄네요. 네, 부인과 함께 또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황대행 같은 경우도 선거를 통해서 국민 뜻을 모아 통합을 네. 이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자,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그 투표하는 모습인데 보면은 부인들이 전부 양승태 대법원장 희한하네요. 그리고 저 황교안 대행 부인도 정말 핑크색 네. 옷을 입은 모습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네요. 지금 이제 인증샷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전과 달라져서 손동작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투표하시고 인증샷 많이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막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접잖아요. 투표함을 이렇게 접으면 이제 어디가 비치나 봐요, 이렇게. 그래갖고 비치면 이게 누구를 찍은 거다 갖고 막 또 상상의 소설을 쓰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절대 누가 누구 찍었네 이런 부분들은 올리면 네. 선거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혼자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투표소 내부에서 투표 용지를 찍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네. 몇 분 계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사실 투표소 저도 오늘 아침에 갔다 오는데 갔다 오니까 그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가서 그 기표하는 장면을 찍는다든가 이런 건 곤란하거든요. 그거는 뭐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 다 찍고 그 투표함에 넣고 와서 뭐 본인이 뭐 이렇게 하고 찍든가 이렇게 하고 찍든가 뭐 이렇게 하고 찍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서는 찍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뭐 인증샷보다
아마 후보자 수가 많아서 투표 용지에 후보자들별로 그 투표할 수 있는 칸이 적어서 기표하는데. 예, 기표할 때 네. 칸이 적어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께서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신다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다 싶은데 아마도 방송 채널A라든가 많은 방송에서 요번에 그 기표하는 칸이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예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무효표가 안 나오도록 신경 쓰면 좋을 것 그 같다는 칸보다 또 인주도 작게 만들었대요. 네. 그게 넘치는 일도 없고 막 그것까지 걱정했거든요. 살짝 비춰놔도 괜찮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접었을 때 딴 데 묻으면 어떡하지? 근데 잘 묻지도 않고 묻었다 하더라도 그게 원래 찍은 거랑 묻은 거랑 차이가 있대요. 네. 그래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분류를 나중에 개표할 때 분류를 하는데 기계로 하잖아요. 네. 기계로 하다 보니까 금방 접으면 이렇게 조금 묻어나잖아요. 그러면 미분류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작업으로 그거를 네. 이제 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 보고 계신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표를 해서 네. 한 예상으로는 선관위 예상으로는 한 새벽 2시 정도가 돼야 후보 당락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뒤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제가 나오는 대로 네. 확실한 당선 유력한 후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 어젯밤 마지막 유세를 마쳤는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